반갑습니다. 영봉남입니다. 빅테크가 비트코인에 주목한다는 점은 코인 시장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 친화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강하게 매수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2만 개 가량을 보유 중이며 테슬라는 4만 개 가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찬양하다시피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비트코인 외에 이 세상에 더 뛰어난 자산은 없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특징인 전기의 금융화, 건전화폐, 희소성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의 금융화라고 하면은 앞전에 디파이를 설명드릴 때 금융에 대해 먼저 알려드렸고, 금융은 결국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전기의 금융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남는 전기를 비트코인으로 축적을 시켜놓고 나중에 전기가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지불해가지고 전기를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전기의 금융화인 이유입니다. 건전화폐라 함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다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은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운영하기 쉽습니다. 즉, 특정 코인을 많이 보유한 자들에게 시스템이 운영되기 쉬운 것입니다. 명목 화폐와도 비교를 해드리자면 달러는 중앙은행의 힘으로 돈이 풀립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무자비하게 찍어내고 있고, 달러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떡상했으며 금 역시 떡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면서 왜 폭락했는데 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폭등 전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것만 관심이 있으며 저점 대비 퍼센테이지는 보지도 않는 비난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비트가 10억 갔다가 5억이 돼도 지속해서 이게 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면서 비웃을 게 뻔하니까 가뿐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두 번째 내용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금은 비용만 들인다면 가격을 더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채굴 비용을 늘린다면 금의 희소성은 떨어져서 가격에 영향이 가기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며 채굴 비용을 늘린다고 해도 한정적인 채굴량으로 오히려 채굴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 정도 가격을 형성했다면, 그리고 미리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미리 선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트코인의 특징 3가지 알려드렸으며 아마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 설명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 특징 3가지를 머리에 넣으셨다면 비트코인이 왜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블록웍스라고 크립토 뉴스를 전달해주는 곳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블록체인 유닛을 출시한 뒤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유망한 알트코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히 예측해보자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엘론드나 이더리움, 아발란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은 성장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면 현금은 매년 15%씩 가치가 절하됩니다. 그렇다면 15% 그 이상의 성장을 내야 기업이 성장하는 것인데 굳이 달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계속 축적시키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추가로 발행되지도 않으며 점점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자 네트워크 상에서 가치를 지니며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글은 직접 시장에서 구매해가지고 보유하려는 스탠스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서 받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구글이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한 순간부터 여러 기업들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무시를 하지 못할 만큼 덩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글의 맥락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투자자는 시장에 있는 물량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같이 돈 잘 버는 기업이 이런 자세를 취했다면 우리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자세입니다. 폭락이 두렵다면 적립식 투자하면 됩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비슷하게 하려는 모습이 큽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무역전쟁을 위해서
미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렇다면은 구글의 비트코인 정책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어떤 기업이 나서서 매수를 해주는 그림도 그리고 있지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부터 이미 대형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호재가 아니고 그냥 다가올 현실입니다.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비트코인이 10억이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양모남이었습니다.